오늘은 파일 탐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랩인데요. 그랩은 파일 내에서 특정한 문자열을 검색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문자열이 발견되면 해당 행을 표시해 주고요. 그랩, 그 다음에 옵션, 그 다음에 패턴, 그 다음에 한 칸 떼고 파일입니다.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v가 있고요. 인버트 옵션입니다. 검색한 문자를 포함하는 행을 제외한 모든 라인을 출력해 주고요. "-n을 쓰면 검색한 문자열을 포함하는 행 번호를 같이 표시를 해줍니다. "-c는 여기 지금 설명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검색한 문자열을 포함하는 행을 출력하지 않도록 함. 이거 정확하지 않고요. "-c 옵션은 카운트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검색하는 문자열이 몇 번 나오는지 등장하는지를 출력해 줍니다. 이때 행의 개수로 출력을 해주고요. "-l은 특정한 패턴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개의 파일을 검색할 때 씁니다. "-y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고요. 보통 대부분 우리가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기 위해서는 I 옵션을 많이 쓰는데 그랩에서는 특이하게 Y 옵션이에요. 그 다음에 W는 완전한 하나의 단어만을 찾고 싶어 지정을 합니다. 워드의 의미겠죠. 이어서 정규 표현식 사용하기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약간 더 복잡한 검색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을 정규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메타 문자는 문자들이 셀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르고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circumflex는요, 이거 문장의 맨 처음을 나타내고요. $사인은 문장의 맨 끝을 나타냅니다. 보통 쉘에서 쓰는 거는 한 문자를 나타낼 때 더트가 아니고 물음표를 쓰는데 이 정규 표현식 안에서는 더트가 하나의 문자를 나타내고요. 원래 더트 의미를 제거하기 위해서 앞에 슬래시를 넣어줍니다. 문자열의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괄호, 대괄호와 그 다음에 대쉬를 사용을 하죠. 파이프라인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랩 명령은 파이프라인에 많이 사용이 되고 특정한 정보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랩 명령은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보통 다른 명령을 실행한 후에 그 결과를 찾아보기 위한 용도로 파이프라인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용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랩 wxy.ou.$사인이죠. 이거를 catText라는 파일에서 찾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 $사인의 의미가 파일의 맨 끝, 그러니까 라인의 맨 끝을 나타내기 때문에 OU로 끝나는 라인을 검색하라는 뜻이고요. 그 앞에는 단어가 W나 X, Y 중에 하나여야만 됩니다. 이게 이제 대쉬면 어떤 범위인데 범위가 아니고 이 셋 중에 하나의 단어의 매핑이 되죠. 그래서 U라는 단어로 끝나는 이 문장이 검색이 된 겁니다. PSAX라는 거는 프로세스 상태를 검색한 아주 긴 명령어인데 거기에서 grab이라는 걸 이용해서 클럭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을 찾아본 겁니다. 그 다음에 canName이란 걸로 이렇게 canName.txt를 이용해서 이렇게 name.txt라는 파일을 한번 열어봤고요. 여기에서 코리아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두 개의 라인을 검색했습니다. 이렇게 C옵션을 쓰면 길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행의 수, 개수를 카운트해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grep circumflex 4는 숫자 4로 시작하는 라인을 검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grep A부터 F 사이, 그러니까 A부터 F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라인을 찾는 거겠죠. 한번 실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로 들어가서 작업하겠습니다. 수 마이너스 하시고요. 자, 워크에 가서 작업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파일들은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주의를 하시고요. rm-rf 아스터리스크로 삭제를 해야 합니다.
cat text라는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cat 하고 redirection cat text.txt라고 하시고요. Nice to meet you. 그 다음에 Ctrl D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cat-n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자, 이거를 그래프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wxy 그 다음에 ou dot까지 하고요. 달러를 주면 달러가 맨 끝 라인의 끝을 나타내기 때문에 ou dot로 끝나는 nice meet you가 검색이 될 겁니다. 뒤에 dot까지가 검색이 대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화면을 지우고요. PSAX라고 치면 이렇게 많은 프로세스들이 검색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많은 내용 중에 내가 찾고 싶은 내용을 찾을 때 보통 이렇게 파이프를 붙이고요. 그 뒤에서 그래프를 씁니다. clock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검색이 되고요. name.txt라는 파일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cat name.txt Ctrl D로 끝냅니다. 총 4개의 라인으로 이루어진 파일이고요. 코리아라는 단어가 포함된 라인을 검색합니다. 그 다음에 -C 옵션을 붙여서요. 길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라인을 찾으면 이렇게 두 줄이라고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 첫 번째 줄에 보면 홍길동과 그 다음에 장길산 이렇게 두 줄이겠죠. 그 다음에 숫자 4로 시작하는 라인은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숫자로 시작하는 라인을 전부 검색하고 싶으면 circumflex 하시고 0-9 이렇게 해서 숫자를 전부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뭐 반대로 알파벳으로 끝나는 하시려면 A부터 Z 그 다음에 달러를 붙이면 되겠죠. 특이하게 전부 다 A로 끝나네요. 그 다음에 데이터 중에 전부 다 A부터 F라는 단어가 있는 역시 모든 라인에 A부터 F라는 알파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을 비교하는 3개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diff, cmp, comm입니다. 일단
diff라는 명령어는 두 파일의 차이점을 출력을 합니다. 이 세 개 중에 가장 자세하게 차이점을 검색할 수 있는 명령어고요. 가장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형식은 diff, 그 다음에 option, 그 다음에 from 파일, 그 다음에 to 파일입니다. diff는 이 원본 앞에 적는 파일과 뒤 적는 파일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파일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검색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나중에 결과를 표시할 때 뭐 A라고 하면 from 파일에는 없는 게 새롭게 to 파일에 등장하는 경우에 A라고 나타나고요. from 파일에는 있는데 to 파일에 없는 경우는 delete, D라고 표시가 되고요. from 파일에 있던 게 to 파일에서 바뀐 경우 change라고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이 순서를 바꿨으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u는 통일된 출력 형식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n은 비교하는 디렉터리에 파일이 하나만 있더라도 모두 있는 것처럼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이 diff라는 거는 파일 내용을 검색하는 것도 많이 하지만 디렉토리 안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r 서브 디렉토리까지 비교하는 옵션도 역시 존재합니다. cmp라는 명령어는요. 두 파일이 서로 같은지를 비교합니다. 텍스트 파일에서는 문자와 문자를 비교하고요. 역시 COMM도 마찬가지 명령어입니다. 사용의 예를 한번 보시면 catDiffText라는 파일이 이렇게 존재할 때 아까 봤던 catTestTXT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cmp 명령을 이용했을 때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면 cmp는 이렇게 어떤 라인에 다른 점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돼요.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 보고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지우고요. 자, 일단 diff 텍스트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diff text.text 그 다음에 컨트롤 D로 끝내겠습니다. diff라는 명령어를 먼저 한번 써보죠. 자, 이렇게 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죠. 차이점을 비교하기 때문에 다른 문장만 표시를 합니다. Hello Linux라는 단어는 catTest라는 곳에 있다는 뜻이고요. diffText 쪽에는 hi라는 내용만 있다는 뜻입니다. 굿바이 역시 지금 왼쪽 부등호가 됐으니까 catText에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how are you라는 단어도 문장도 diffText에만 있다 이런 뜻이죠. 똑같은 문장을 이렇게 cmp라는 명령어로 해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서로 같은 것만 비교를 해주는데 라인 1의 두 번째 바이트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이번에는 COMM으로 검색을 해보면요. 자, 뒤에 나오는 거는 hi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고요. Hello Linux라는 거는 catText에 존재하고 Nice to meet you는 서로 같은 걸 나타내요. How are you 역시 뒤에만 등장하고 Goodbye는 catTest에만 있다는 뜻이죠. 너무 복잡하니까요. 더 간단한 예를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cat 파일 1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간단하게 girls generation이라고 적겠습니다. 중간에 그 generation을 시작하는 G를 이번에는 소문자로 적고요. 컨트롤 D로 끝냅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리디렉션을 넣어서 파일 2를 만들고요. 이번에는 똑같이 적는데 G를 대문자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 Ctrl D 끝내고 한번 그대로 확인. 자, 그러니까 두 파일의 차이점은 제너레이션한 글자의 G자가 소문자인지 대문자인지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거를 먼저 CMP를 한번 검색을 해보죠. CMP는 같은지를 비교하다 보니까 다른 점을 먼저 띄워줄 겁니다. 자, 1라인에 7번째 바이트가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바이트는 문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번째 글자가 서로 다르다는 걸 나타내죠. 자, 여기서 cmp-l 파일 1, 파일 2를 하시면 이렇게 등장하는데 뒤에 나오는 숫자는요, 어떤 차이인지를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SCII 값이라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ASCII 값 중에서도 보통 우리가 ASCII를 쓸 때는 데시말이나 헥사 코드를 많이 쓰는데 여기는 옥탈이 보이네요. 옥탈이 있으니까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G를 한번 보겠습니다. G. 그러면 옥탈 값으로 여기 보면 147이라고 보이죠. 지금 저기서 나타나는 게 옥탈이기 때문에 147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는 뜻은 보세요. 자, 여기 147은 파일 1에 등장하는 ASCII 코드 값이에요. 소문자 G가 147이고요. 대문자 G는 뒤에 107번일 겁니다. 여기 보면 107.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옵션을 써가지고 이거는 내가 이미 인지를 했으니까 이걸 좀 무시해보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i라는 옵션을 주시고 그래 7번째 바이트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무시를 하면 그 외에 같은 점이 다른 점이 뭔지를 보는 거죠. 이걸 무시했더니 나머지 문장은 똑같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파일 2의 데이터를 한번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의 단어도 역시 대문자로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D로 끝냅니다. 자, 다시 한번 컴페어를 해보면 이제 라인 1의 첫 번째 바이트가 다르다고 나오죠. 이렇게 L 옵션을 치면 두 개가 다르다고 나올 겁니다. 코드가 같은 거는 둘 다 똑같은 G라는 스펠링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이때 -i 옵션을 써서 첫 번째 바이트를 이렇게 스킵을 하게 만들면요. 자, 걔를 빼고 지금 바이트 6이라고 표시가 됐죠. 첫 번째 스킵한 거 뒤로 6번째 데이터의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타났죠. 자, 화면을 지우고요. diff라는 명령어는 좀 더 자세합니다. diff 파일 1, 파일 2 하시면 이렇게 girls generation, 그러니까 라인 단위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장이라 표시가 되죠. 부등호가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뜻은 파일 1에 이 단어가 있다는 뜻, 이 라인이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등호 표시가 리렉션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파일 2에 등장하는 데이터죠. 간단하게 두 파일이 같은지 다른지만 비교를 하려면 brief라는 옵션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두 파일의 생성 일자와 그 다음에 차이점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죠. 라인 앞에 물음표 표시가 있는 뜻은요, 서로 라인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아까 걸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cat 텍스트하고 div 텍스트를 비교하면 지금 보면 nice to meet you라는 단어에는 문장에는 이렇게 물음표가 없죠. 서로 같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문장에만 이렇게 등장을 해요. 다시 화면을 지우고요. 자, 이번에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한번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dir1하고 dir2를 동시에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1은 dir1로 복사를 하고요. 파일 2는 dir2로 복사를 합니다. 하나 틀렸네요. 공백은 없애고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디렉토리를 R 옵션을 이용해서 검색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그럼 이렇게 등장합니다. Only in Directory 1에는 파일 1만 있다는 뜻이고요. dir2에는 파일 2만 있다는 뜻이죠. 만약에 한 번 더 이번에는 파일 2를요. dir1로 복사를 하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하면 두 파일의, 두 디렉토리의 차이점 중에 dir1에 파일 1이 하나 있는 것만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파일이 아주 많을 때 두 디렉토리의 차이점을 검색할 때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요. diff3라는 명령어가 또 있습니다. diff3는요. 파일을 3개까지 비교를 할 수 있어요. 파일 3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iff3라는 명령어로 이렇게 비교를 하죠. 그러면 두 개는 같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당연히 같은 내용이죠. 복사를 했으니까 이거는 이 내용이 들어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 파일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세 개가 모조리 같으면 여기가 사인이 달라지겠죠. 다시 파일 1을 파일 2로 바꾸면요. 이제 서로 같기 때문에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화면을 지우고요. COMM 명령어를 실습하기 전에 다시 한번 파일을 수정하겠습니다. 파일 1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세 줄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2에는요. 자, 그리고 두 개를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에 등장하는 이 세 번째 단락에 등장하는 거는 모조리 같은 라인을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일 2에만 등장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파일 2에는 새롭게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등장하고요. 첫 번째는 첫 번째만 있는 파일이 등장합니다. 우분투라는 애는 첫 번째 파일 1에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요. 캣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리디렉션을 두 개 합니다. 파일 2에다가 여기에만 등장하는 새로운 내용을 한번 넣어 놓을 거예요. 자, 리눅스라고 넣고요. 컨트롤 D를 끝내고 다시 한번 COMM을 해보면요.
이제 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리눅스란 단어가 등장을 할 겁니다. 이 문장은 파일 2에만 있는 문장이겠죠. 그 다음 패치 명령어는 변경된 파일에 대해서 diff 파일을 이용해서 원래 파일을 패치했을 때 새로운 내용을 새로운 파일에 적용하는 것을 패치 명령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형식은요, 패치, 그 다음에 옵션, 그 다음에 원래 파일, 그 다음에 패치 파일입니다. 보통 -p 다음에 숫자를 줘서 패치 넘버를 줬고요. 패치 파일을 이용해서 오버라이팅을 하게 되면 패치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b 옵션은 백업 파일을 생성하는 옵션이고요. 대문자 r은 패치를 역으로 적용하는 거고요. -p 숫자를 주게 되면 숫자 수준까지 경로명에서 프리픽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데모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지우고요. 실습을 하기 전에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 가겠습니다. old, new 이렇게 두 개를 만들고요. 거기에 name.txt라는 파일을 new라는 곳에 복사를 하고요. 다시 name.txt를 old라는 곳에도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old에 가서 ls를 해보시고요. VR 이용해서 name.txt 파일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존재하는 장이라는 파일을요, 스펠링을 좀 바꾸겠습니다. cha로 바꾸고요. 이걸 그대로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상위로 올라갈게요. can-n old/name.txt를 보시면 3번 줄이 창이고요. 그 다음에 new의 name.txt를 보시면 3번 줄이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숫자가 들어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n을 붙여서 보여준 겁니다. 자, 이 두 개를 diff를 하겠습니다. diff -u n r 그 다음에 old new 이렇게 디렉토리 두 개를 비교하고요. 이 비교한 결과를 test.diff라는 곳에 담습니다. 그 다음에 이 test diff를 한번 열어보면요. 이 두 개의 파일의 차이점이 나옵니다. 자, old 이 파일에 등장하는 창이 그 다음에는 장으로 바뀌어 있다고 등장하는 내용이죠. 자, 이제 cd old로 가서요. 이 old 된 파일에다가 저 내용을 한번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존재하는 name.txt에다가 패치를 적용을 합니다. P1 하시고 상위 디렉토리에 test.diff라는 파일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패칭이 됐다고 나타납니다. 자, 다시 확인을 해 보시면 이렇게 수정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지우겠습니다. 상위로 올라가고요. 자, 그 다음 파일 압축과 묶음입니다. 파일을 묶기 위한 이 타르라는 명령어는요, 원래 전통적인 리눅스나 유닉스의 백업 장치였던
테이프 디바이스의 형태로 파일의 묶음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명령어입니다. 원래 일반적인 디스크 구조는 데이터를 기록하다 보면 데이터가 균일한 형태로 저장되지 못하고 중간중간 이렇게 공백이 생기면서 데이터를 기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디스크의 특징상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 안쪽의 동심원은 대개 트랙이 짧게 되고요. 바깥쪽 트랙은 상당히 길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는 회전을 하다 보니까 이 디스크 암이 데이터를 기록할 때 안쪽 영역은 조밀하게 데이터를 쓸 수가 있는 반면에 바깥쪽 영역은 데이터를 쓰다 보면 중간중간 데이터들이 떨어져서 균일하지 못한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가 기록이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점점 컴퓨터가 느려지는 현상을 느끼게 되죠. 따라서 이걸 막기 위해서 가끔 윈도우에서는 조각 모음이란 걸 해서요. 이런 데이터들을 앞쪽으로 이렇게 다시 모아놓는 이런 작업들을 해주셔야만 되죠. 이렇게 된 데이터가 균일한 형태로 데이터를 써서 앞쪽으로 데이터가 모여지는 작업,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조각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형태의 테이프 디바이스다 보니까 디스크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백업을 할 때 또 다른 디스크에 저장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이렇게 타르라고 하는 테이프 디바이스, 춘차 파일을 저장하는 형태의 디바이스에 저장하는 게 백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용이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런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만들어진 명령어가 타르 명령어고요. 옵션 그 다음에 파일명 그 다음에 파일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파일은 이 옵션에 따라서 파일명을 지정하는 거고요. 뒤에 파일스는 이 묶음을 할 파일에 대한 리스트를 한꺼번에 묶어줄 리스트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옵션을 보시면 -c는 새로운 묶음 파일을 작성하는 거고요. -t는 묶음 파일의 내용을 보여주고요. -x는 묶음 파일을 해제하는 거고, -r은 새로운 파일을 추가하는 거고요. -u는 묶음 파일보다 새로운 파일을 갱신해 주고요. 여기서도 -v는 버버스 옵션입니다. 자세하게 보여달라는 뜻이고요. Z와 J는 뒤에서 다시 등장하는 압축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옵션입니다. 이거 역시 실습으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파일을 조금 정리할 수 있게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이동시킨 다음에 한꺼번에 타르 묶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kdir 백업이라고 하시고요. 여기에 cat text 파일을 하나 옮깁니다. diff도 역시 옮겨주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로 시작하는 파일을 몇 개 만들겠습니다. 터치 테스트 1, 테스트 2, 테스트 3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타르로 한번 묶도록 하겠습니다. 타르 그 다음에 cvf rmt 0.ta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쓰는 이 rmt 0.ta르라는 건요, 전통적으로 리눅스나 유닉스에 사용하던 테이프 디바이스를 부르는 장치명입니다. 여기에 B 모든 것, D 모든 것, 파일 모든 것, old, 그 다음에 new,
팀 모든 거. 그 다음에 네임을 저장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현재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모든 파일이 이렇게 묶음으로 담길 겁니다. 자, 현재 디렉토리에서 이걸 풀어봐서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요. 디렉토리 하나 만들고 그쪽으로 복사를 한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cp rmt0.tar를 work2로 보냅니다. 자, 화면을 지우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work2로 가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rmt0.tar가 있습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타른 묶음을 그대로 풀지 말고 내용만 확인할 때 쓰는 옵션이 tvf라는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파일명 주시면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그대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tvf라는 명령을 썼더라도 실제로는 이렇게 묶음이 풀린 게 아니고 그냥 파일로 존재합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로 묶음을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 뒤에다 destination을 적을 수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현재 디렉토리에 풀 경우에는 아무런 옵션 없이 쓰시면 이렇게 바로 묶음이 해제가 되고 원래의 파일이 나타납니다. 자, 지금 CVF 그 다음에 TVF, XVF를 했고요. 여기 U라는 것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CD work로 가고요. 화면을 한번 지우고 보겠습니다. 지금 LL을 해보시면 아까 저희가 RMT를 그러니까 이 파일을 RMT0.tar라는 파일을 만들기 전에 테스트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를 갱신을 다시 한번 하고요. 테스트 1, 테스트 2 이렇게 두 개를 시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바뀌었죠? 자, 이렇게 업데이트된 내용을 기존에 만들어진 타르 파일에 적용할 때 쓰는 옵션이 바로 UVF 옵션입니다.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테스트 1, 테스트 2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시면 두 개의 파일이 업데이트 됐다고 나옵니다. 자, 얘를 다시 카피해서 work2로 갑니다. 다시 work2로 이동하고요. 자, 기존에 이렇게 파일들이 존재하고 여전히 테스트 1과 테스트 2는 3시 5분에 만들어진 파일입니다. 자, 이거를요. tvf 옵션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파일과 똑같은 내용이 등장하고요. 여기 보시면 두 개의 파일이 이렇게 업데이트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역시 화면에만 등장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얘를 다시 묶음을 해제하시면 순서대로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기존의 테스트 1, 2가 다시 묶음이 해제되면서 여기까지는 아까 있던 파일이고요. 다시 최근에 업데이트된 두 개의 파일이 해제가 되면서 이제 LL을 해보시면 시간이 이렇게 갱신이 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UVF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존재했던 파일을 다시 갱신한 경우에 사용하는 옵션이고요. 자, 여기에서 터치 테스트 4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없던 파일을 하나 만든 거고요. 자, 이런 경우는 RVF라는 옵션을 통해서 새롭게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테스트 4를 추가하고요. 다시 한번 복사합니다. work2 자, tvf로 한번 확인하시고요. 맨 끝에 test4라는 파일이 하나 보이시죠? 다시 얘를 xvf로 해제하시면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test4라는 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저쪽에다가 적용할 수 있게 한번 복사를 하고 가겠습니다. 워크2 그 다음에 cd 워크2 하시고요. tar tvf rmt 0.tar을 한번 확인합니다. 역시 맨 끝에 붙어 있죠. tar xvf rmt 0.tar 하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내용이 나타날 겁니다. 다시 cd 워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면을 지우고요. 자, diff-u r 워크하고 워크2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디렉토리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똑같다고 나타날 겁니다. 비교해 보시면 지금 두 개는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test4라는 파일을 한번 수정하겠습니다. 컨트롤 D로 끝내고요.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두 개 파일의 차이점이 이제 등장을 하죠. work라는 곳에 test4라는 파일이 이렇게 수정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할 명령어는요. 방금처럼 타르 묶음을 한 거는 압축의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 압축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압축 프로그램을 많이 쓰시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gzip이라는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bzip2라는 명령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xg라고 하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여기 리눅스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지만 전통적인 유닉스에서 사용하던 컴프레스라고 하는 명령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라루나 zip 같은 내용도 실제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gzip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압축 포맷이고요. gzip 압축을 만들 때는 gzip이라고 하시면 되고 보통 -v 옵션을 많이 붙입니다. 이 v 옵션을 하게 되면 버버스 옵션으로서 압축률 같은 것들을 화면에 보여주고요. 압축을 해제할 때는 건zip이나 또는 gzip-d라는 옵션을 주시면 됩니다.